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돈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또 돈이 몰리는 곳을 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곳이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 출발하는 기업들도 돈이 몰려야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순서대로 힘이 모이는 대로 나열하고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좀 힘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 좀 하나하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주고 있는 거 제가 다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힘이 되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2025년도부터 2026년도 것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얘기를 할 텐데 왜 그러냐? 거래대금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인데 보통 2등이 SK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3등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로봇으로 현대차가 거래대금 2등을 차지했고요. 15%라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이 정말 강하구나.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주도주가 있죠. 원전, 조선, 방산, 로봇. 우리가 항상 이쪽은 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따라가는 게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슬슬 반도체 이렇게 힘이 좀 올라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역시나 빠지지 않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강하게 좀 거래대금이 들어왔고요. 상승세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원전의 중소형 기업들, 우리기술이나 이런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가장 이제 둔화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하게 26% 상승을 만들었고요. 역시나 SPG 로봇 상승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 정말 이 상위권에서 보기 힘든 기업인데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원전 중에서도 유독 강하게 올라온 기업이고, 그래서 로봇 원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이 기업들은 항상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로버, 트림로봇 있고요. 삼성중공업 자주 봤죠. 조선도 제가 항상 아직 힘이 남아있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나 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기업이 있는데 삼성 SDI입니다. 사실 2차전지가 최근에 워낙에 계약 취소라든가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힘을 못 썼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상위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에도 이제 슬슬 거래대금이 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 아직 반도체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은 힘이 좀 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반도체 쪽은 그나마 양봉으로 들어오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 양봉으로 힘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좀 미지근한 게 제가 봤을 땐 2차전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번에 코스피가 최고치를 행진해서 진짜 5,000포인트를 달성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 코스닥은 상당히 좀 조용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4,900을 돌파를 하며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상승률이 약 16.3%가 나와줬고요. 상당히 우리의 정말 5,000피 가겠어라고 했던 그 생각이 현실화되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꺾이면 어떡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꺾일 걱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걱정 때문에 못 먹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두드러 맞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장중 969.09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나, 사실 코스피가 5,000 갈 정도면 코스닥은 이미 1,000을 넘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코스닥이 아직 1,000도 못 간 거죠. 올해 상승률이 약 4.63%,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코스닥이 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순환매 과정에서 아마 코스피 대형업종을 중심으로 한 쏠림이 완화가 되면은 좀 코스닥 쪽에 힘을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리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냐?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왜? 로봇이 시총 상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JP모건 끝나면서 힘이 없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올라야 코스닥이 올라요. 2차전지가 오르지 않으면 코스닥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 코스닥 상위에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에코프로 빔 있죠. 이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면 코스닥을 주도해서 만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코스닥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려고 2차전지가 좀 힘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2차전지 ESS 관련된 국내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맨날 해외에다가 어디 수출하냐 어쩌냐 이런 말밖에 안 나왔는데 오랜만에 국내 내부에 좀 이슈가 나온 거죠.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정부가 발주하는 1조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보통 배터리 하면은 다들 전기차 이것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특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AI를 또는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 만큼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요. 그럼 당연히 많이 쓸 때는 데이터 센터가 활발하게 돌아갈 거고 좀 덜 쓸 때는 덜 돌아가겠죠. 그럼 더 쓸 때는 뭐예요? 전기가 이만큼 들어가고 덜 쓸 때는 이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전력을 일정한 양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필요할 때 많이 공급해야 되고 조금 들어갈 때 조금 공급해야 되는데 일정한 양을 공급하다 보면은 당연히 많이 필요할 때는 부족할 거고 조그만 양을 공급할 때는 남겠죠. 그럼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E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껴줘요. 전기가 ESS로 들어오면은 ESS가 알아서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조금 필요할 땐 조금 해서 조금 필요할 때는 좀 뭉쳐놨다가 많이 필요할 때 좀 얹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에 모두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래서 이번 ESS 중앙계약 시장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제주 등 전력 계통의 이 부족 문제를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ESS를 도입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약 15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 공급하고 약 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ESS에 대한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듯하고 충분히 이 2차전지가 이번에 계약 해지라든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겪지 않았냐,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 유상증자 다 끝났죠. 계약 해지 망하는 기업들 다 끝냈죠. 그럼 이제 나쁠 거 있을까? 뭐 이런 분위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주도하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약간 삼성 SDI 중심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삼성 SDI가 아시겠지만 얘가 삼성 디스플레이 1대 주주예요. 그래서 3D에 대한 영향도 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대 주주가 삼성전자, 2대 주주가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는 열폭주 위험을 낮춘 전고체 배터리와 화재 확산을 막는 ESS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더라. 지금 사실상 많은 분들이 배터리 하면 걱정하는 게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다 막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27년 하면은 되게 먼 얘기였거든요. 근데 내년이에요. 이제는 26년에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울산 사업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합니다. 이젠 코앞이에요.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삼성 SDI가 개발한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 삼성 배터리 박스가 국내외 혁신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더라.
뭐가 혁신인데, 삼성 배터리 박스는 20피트 크기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해서 안전하게 배터리를 ESS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를 다 해결을 해주고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독 강한 쪽이 어디냐면은 전고체 쪽이더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동성을 2차 전지에서도 좀 보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쪽에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한쪽 말고 2차 전지 전체 업종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2차 전지 일반 이 ETF를 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변동성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고체 ETF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0005D0이라는 이 솔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ETF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 SDI가 지분 20%,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0%, 그 다음에 제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갑니다. 사실 이 세 개가 메인이고 이 두 개가 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전고체를 위한 ETF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솔 전고체 배터리엔 실리콘 음극재 쓰기 어렵죠. 그래서 이 0005D0 중심으로 이걸 검색을 해서 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0005D0 이게 전고체거든요. 다른 2차 전지 이 상승을 보면은 오늘 4.1% 해가지고 이제 막 조금 추세가 전환되나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일반적인 ETF예요. 사실 일봉상 주봉상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강한 반등이 나오진 않은, 근데 이제 유독 전고체 배터리 ETF만 오늘 2배 이상 강한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항상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양봉이 나올수록 손절가를 칼같이 지켜야 돼요. 손절가는 13,000원 라인대를 명확하게 지키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겠습니다. 전고체는 13,000원 손절가를 칼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면 2차 전지는 한 번 오르면 상승 랠리가 세게 나와요. 근데 한 번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시도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다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이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쭉 오르면은 좋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칼같이 손절가를 잡고 추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미 추세가 좀 시작된 기업들이 있죠. 보자면은 일단 원전입니다. 원전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던 거래대금이 매일 쏠리던 이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에 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약간 집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야 수주를 뭐하러 반반 나눠봤냐. 왜냐면 한수원이 실제로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어떤 실무를 담당하고 한전이 뭐 자금 모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몰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미국 원전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원전 기업이라 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웨스팅하우스가 떠오르죠. 그래서 한전은 지난달 31일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컨설팅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전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이 필요해서 돈을 썼구나 이거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 한전이 보유한 원전 수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변화에 맞춰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얘기한 대로 미국 원전 기업에 좀 직접 투자하는 거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한전과 한수원이 조인트 벤처 설립 주도권을 두고 누구랑?
웨스팅하우스랑 각자 자신들이 적임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 싸움이긴 한데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원전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업들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원전 기업들 중에서도 SMR로 봐야 된다 해서 009 8F0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008 F0이 상당히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추세 반등을 봤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계속 올라가죠. 이런 기업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보다 안전 마진을 두고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왜? 보통 주도주들은 추세가 시작이 되면은 못해도 2, 3개월은 상승이 나오더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적당히 이제 안 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3,000원 라인 때 올려놓고 여기 이탈하면은 다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추세를 지켜보고 힘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좀 빠듯하게 보겠다. 그럼 13,500원 잡을 수 있는 거고 좀 널널하게 보겠다. 그럼 13,000원 잡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미 바닥에서부터 들고 가신 분들은 이만큼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좀 널널하게 추세를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전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함부로 알아서 이거를 끊어서는 안 돼요. 이 추세를 내가 직접 끊어서는 안 됩니다.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업종들이 있었는데 방산이랑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선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왔어요. 실적 추이라든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조선업 중간 체크 삼성중공업이에요.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네, 보시면은 제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4월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2026년 1월에 1분기에 조금 약하거든요. 매출액이.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은 조금 더 올라와서 영업이익률로 보자면은 사실 2, 3, 4 2025년도 상당히 올라오다가 2026년 1분기 그다음 2분기까지 영업이익률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2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근데 3분기 가서 살짝 꺾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조선업에 대한 고점이라든가 조선업에 대한 이 추세 꺾이는 시점을 못해도 1분기까지는 이어주지 않을까. 2분기쯤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크게 1, 2분기에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못해는 일단 못해도 1분기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겁니다. 컨센서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쭉 올라오게 되죠. 2025년 4분기까지. 그 다음에 1, 2분기 올라오게 되는데 3분기에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매출액 나쁘지 않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쭉 올라오고 3분기에 한번 딱 꺾이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3, 4분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1, 2분기까지 치솟고 그 다음에 3분기에 꺾이고 그러면은 한국조선해양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1, 2분기까지는 볼만하겠다. 이 구간까지는 보고 3분기는 모르겠구나 라고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1분기 좀 길게 보면 2분기까지는 볼 것 같다. 그럼 2분기까지는 우리는 밀착해서 추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 라인 때에서는 항상 이 코덱스 K조선 탑10 이걸 메인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보유 종목 그냥 이 세 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뺄 게 없어요.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챙길 수 있는 ETF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덱스 K조선 탑10입니다. 여전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까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 추세는 우리가 밀착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숫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볼만한 거예요. 그 대신에 손절가를 명확하게 해라. 안전마진 챙기고 12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추세를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50원
저는 칼같이 지키면서 전 추세를 이어가는 게 맞다. 왜? 적어도 1분기, 좀 멀리 보면 2분기까지는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엔 그렇고 함부로 추세를 안 끊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보니까 추세 한번 같이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마진 챙겼으니까 이거 혹시 깨진다 팔아버리면 돼요. 미련 없이. 왜? 얘에서 힘이 빠졌다는 거는 분명 다른 데서 추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기업이. 그럼 또 그 기업을 밑에서부터 힘이 들어오는 걸 저희는 체크하고 있겠죠. 그러면 또 그쪽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아직은 좀 지켜볼 만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현재 이 전고체는 새롭게 출발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유동성이 좀 크니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가를 칼같이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원전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저는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은 계속 제가 밀착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 원전도 여전히 추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한번 오른다면 못해도 한 2달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면서 추세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안전마진 이탈하면은 나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할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면 그 돈이 분명 어디 다른 데로 또 가고 있을 거고 그거를 또 체크하고 있겠죠. 우리는 돈이 몰리는 데가 시장이다. 그리고 그 시장이 사실 내가 여기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B가 좋네? 이것이 틀린 시장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장은 항상 정답입니다. 내가 틀릴 뿐이고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린 최대한 시장의 돈을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라든가 자료집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5년 그리고 업데이트한 26년도 것까지도 나눠드릴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고 적어도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희가 중요한 글은 푸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승인이나 허용 뜨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푸시 허용하시겠습니까? 뜨거든요. 그 바로 그냥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료로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 시장 전망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25년 하반기 돼 있는데 지금 26년짜리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곧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자료집 무료거든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9일, 16일, 15일, 13일, 14일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장의 돈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봅니다. 한 줄이라도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